안녕하세요.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1년 새해에는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 또 송사가 있으시다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내용은, 제가 거의 연말, 새해부터 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볼 수가 없었을 정도로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는데요. 정인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정이입이 됐던 게,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고 또 아이가 정인이랑 비슷한 나이예요. 그래가지고 저 정도 16, 7개월짜리 애가 저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면서 사망했을 정도면 얼마나 폭행을 심하게 했을 때 그렇게 됐을까. 너무너무 이제 마음이 미어지고, 사실 그 관련으로는 뉴스도 사실 클릭해 보거나 그 뉴스를 사실 듣고 싶지 않을 정도로 사실 좀 힘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어찌됐든 제가 법률가로서 그런 아동의 복지에 대해서 또 저희 구독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그런 것을 혹시 목격하시거나 하시면 신고를 하실 수 있도록 그 처벌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정인이 같은 경우는 양모, 입양이 된 가족의 양모인데요. 사실 양모가 아니더라도 사실 친모, 친부의 경우에도 사실 아동 학대라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가 뭐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지만 또 좋은 부모가 아닌 부모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오늘은 그 아동학대 처벌법에 대해서 법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아동학대 처벌법 약칭인데요. 법명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제1조 목적은 이 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절차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 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2조를 볼게요. 정의는 아동복지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제3조에 대해서 아동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호에 보면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호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아동학대 처벌법 제2조에는 이 정의에 대해서 아동복지법 제3조를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란 어떤 것인지,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 준용하고 있는데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조에는 아동학대 처벌법 제3조에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 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법의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무거운 법이 있다면 그 법을 따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조에 아동학대 치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2조 4호 감옥부터 담호까지 아동학대의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조에는 아동학대 중상해
대해서 제2조 4호 감옥부터 다목까지 아동학대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는 상습범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한 자는 상습적으로 행한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조에서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에서 제10조 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체학대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3조 7호에 나와 있습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이거는 당연히 이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구체적인 신체학대의 예로는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진 행위, 손, 발 등으로 때리거나 꼬집고 물어뜯거나 조르고 비틀거나 핥히는 행위, 또는 도구를 사용해서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도구로 때리거나 흉기 또는 뾰족한 도구로 찌르는 행위, 그리고 완력을 사용해서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강하게 흔들거나 신체 부위를 일부에 묶거나 벽에 밀어붙이거나 또는 떠밀고 잡거나 아동을 던지거나 거꾸로 매달거나 물에 빠뜨리거나 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화학물질 또는 약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화상을 입히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대 유형으로 정서학대가 있는데요. 정서학대의 내용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구체적인 정서학대 예로는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경멸적인 언어폭력을 한다든지 잠을 재우지 않는다든지 발가벗겨서 내쫓는다든지 형제,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가족 내에서 왕따를 시킨다든지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업소 등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그리고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 감금하거나 약취유인, 아동 노동을 착취한다든지 이런 행위, 또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세 번째로는 성학대가 있는데요.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자신이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을 노출하거나 나체 및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 노출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그리고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있고요. 그리고 아동에게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이거는 다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아동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는 행위, 그리고 성교행위를 하는 행위 당연히 포함되고요.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당연히 포함됩니다. 방임 행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아이가 또 나왔었는데 참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내용으로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고,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방임은 어떤 게 있죠?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하지 않고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의 아동 방치하거나 아동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에 두고 가출하는 경우, 또는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지는 행위가 해당이 됩니다. 교육적 방임으로는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 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자, 의무교육은 지금 6학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하고 중학교 3년까지를 말하죠. 교육기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있고요. 그리고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나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그리고 유기 행위는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또는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지는 경우, 시설 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아동학대는 좀 광의적인 개념이지요. 이런 아동학대는 지금 아동학대 처벌에 따라서 사법 처리가 되는 이 처벌 개념과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광의 개념으로 아동학대에 대해서 아동복지법에 있는 것을 토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주변에서 아동학대를 목격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동학대 범죄의 처리 절차에 관한 특례, 아동학대 처벌법 제10조에 나와 있습니다. 아동학대 10조 보면 1항에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 종사자, 119 구급대원 등은 법적으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항을 보면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항목으로 25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25항에 보면 입양특례법에 따라서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까지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라서 63조의 그 처벌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63조를 한번 볼게요. (63조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되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 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고소의 경우는 누가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동학대의 고소는 당연히 피해 아동 그리고 그 법정 대리인은 아동학대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의 4항에 고소에 대한 특례에 나와 있습니다. 자, 피해 아동의 법정 대리인이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에는 또는 아동학대 행위자와 공동으로 아동학대 행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 아동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항의 피해 아동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지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와 달리 아동학대 범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3항에 피해 아동에게 고소할 법정 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자, 현장 출동도 나와 있는데요. 자, 아동학대 처벌법 제11조에
아동학대 범죄의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 관리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아동학대 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 행위자의 관계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해도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 처벌법 제4조 위반의 경우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한 때의 부분, 그리고 아동학대 처벌법 제5조 위반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아동복지법 제71조 1항에 따라서 또 아동에 대해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아까 아동학대 처벌법 제6조와 7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처벌 명령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처분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수감 명령 외에 그 집행 유예 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가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처벌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법 제15조를 보면 아동에 대해서 보호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보호 대상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전담 공무원, 보호자, 아동의 보호를 희망한 사람에게 가정 위탁을 하거나 요양소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른 벌칙 부분인데요. 벌칙이 아동학대 처벌법 제59조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59조부터 보면 59조에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가 나와 있습니다. 1항 설명드릴게요.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행위자는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임시보호 명령이 결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2항에서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0조를 보면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가 나와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 아동 또는 제2조 2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61조는 업무 수행 등의 방해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사법경찰 관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2조에 따라서 비밀 엄수 등의 위반죄가 나와 있는데요.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보조인, 진술 조력인,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과 그 기관장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기관장 및 이 법에 이제 규정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2조 2를 보면 불이익 조치 금지 위반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범죄를 신고를 했는데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에게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3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태료 처분입니다. 신고할 의무가, 아동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동학대 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을 조금 살펴보았는데요. 요즘 너무 이렇게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 아동학대에 대해서 뉴스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처벌에 대해서 또는 신고 의무, 보호조치 등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인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처벌 규정도 이렇게 엄하게 되어 있으니 아동학대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 동안 건강히 지내십시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